일단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몇 가지 좋은 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1시간씩 시황을 점검해주고 또 시청자들하고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거리가 좀 많이 좀 느껴졌던 갭이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고,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마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안 바쁘시면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실시간으로 좋은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런다면 라이브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거의 뭐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놓고 보자 그런다면 거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거의 확정될 거라고 봐야지. 승리 선언까지 하고 대국민 연설까지 해놨으니까 어찌됐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제 끝나고 있는 것 같아.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내가 영상을 통해서도 남겨놨었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니 시장 자체가 많이 요동을 치고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들 자체를 전부 다 팔고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좀 남아있는 변수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놓고 본다 그런다면 그렇게 큰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야.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가 있어도 이게 장기적인 악재는 될 수가 없어. 알다시피 뭐 대통령 선거 떨어졌다고 나 항목 못해, 그렇다고 뭐 미국 대선이 다시 열릴 거야, 뭐 어쩔 거야. 부정선거에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증거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가, 선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겠지. 뭐 50년대 40년대도 아니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불안한 점이 생긴 게 뭐냐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 자리 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즉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사망자 수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야.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덕분에 어제 국제유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디까지 불어날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면 이 또한 증시의 부담으로 반드시 또 작용할 수도 있다고 좀 봐야 되겠지. 그래서 늘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느냐라는 게임을 놔두고 어느 쪽에다가 더 베팅을 많이 하느냐의 결국 차이야. 그래서 상승을 예견하기도 힘들고 하락을 예견하기도 힘들고, 늘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이게 꼭 동전의 앞뒷면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쉽게 예측을 하고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형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모습은 일단 현재 그런 상태의 모습이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점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구간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 어떤 의견을 보게 되면 시장이 더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편의 의견인 아니다, 시장이 이제 올라온 만큼 올라왔으니 코로나19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 봐서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하고 있는데, 형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나는 몰라요. 난 알 수가 없어. 시장을 어떻게 상승을 예견을 하고 하락을 예견하고, 결국엔 이쪽 의견도 맞고 이쪽 의견도 맞고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자 봐봐, 상승에 대한 요인도 충분히 나와 있고 하락에 대한 요인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베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매수의 방향 자체를, 금액과 비중 자체를 그렇게 크게는 하지 말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지수가 꺾일 때 전에 형이 영상을 찍어놨었지만, 그때는 현금의 비중을 뭐 80% 90%까지 늘려놔야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부터는 현금의 비중을 100%의 구간에서 약 한 60%에서 70%만 유지를 해주면서 조금씩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도 종목들을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긴 해.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시작되고 연초까지 쭉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풀 베팅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은 난 절대 못 내놓겠어. 그건 시장을 보면서 조금씩 대응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오늘 아침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향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섹터는 어느 쪽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식은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저점에서 사야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업 투자자나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더 노려야 되는 건 맞아. 왜?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수급이 받쳐줘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에 변동폭도 크고 상승하는 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시장이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가지고 짧게 뭐 3%든 5%든 매매를 보고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나 주식을 주업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노리기보다는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항상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올라올 만큼 또 올라와가지고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 아직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좀 많이 보고 있는 섹터분들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어. 자,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우선 이익을 최대한 많이 생각하는 대통령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과 항상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경연합도 탈퇴해버렸고 유럽 쪽하고도 그렇게 좋지가 못한 관계란 말이야. 항상 미국이 최우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넘어갔는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둥글둥글해. 누구하고 척을 막 그렇게 지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유럽과의 관계도 호전시킬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과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즉 트럼프하고는 다른 정치 노선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적국이야.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그 옆으로는 중국이 있고 일단 위쪽 지역은 다 막혔다고 보면 돼. 공산국가들이 다 위를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래쪽은 또 괜찮냐? 그나마 아래쪽은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산국가는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썩 좋지가 또 못해요. 과거에 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떠나서 일본이 국가가 자꾸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우리나라랑 수출 전쟁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또 사이가 좋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우방을 갖고 우방을 많이 따라가잖아. 근데 미국은 또 일본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낑겨가지고 굉장히 항상 그렇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가운데의 위치에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란 말이야. 이제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약에 중국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풀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뭐 업종군들을 좀 본다 그런다면 제일 먼저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드라마, TV, 영화, 그 다음에 음악 이런 엔터 쪽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왔을 때 발전할 수 있는 뭐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섹터 자체가 중국과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 그러한 섹터들 위주로 좀 종목들을 보면서 저가에 이게 오늘 샀다 그래서 내일 당장 올라갈 생각 그렇게 매매를 하지 말고 미리 사놓는다는 생각으로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면 관련된 종목들을. 그리고 중국에 지금 광군제가 곧 있으면 시작을 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2020년 올해 안으로 방한을 하겠다 어쩌겠다 지금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만약에 올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쯤에는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번외인데 대북 관련된 주식들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대북주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섹터군들을 좀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뉴스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이렇게 돼서 연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장중에 실시하는 관계로 제가 영상을 좀 그동안 많이 못 찍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12월 5일날 저희가 연탄 봉사를 좀 하러 가려고 해요. 날짜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날짜는 12월 5일날로 정해졌고 아직 인원이나 장소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확실히 정해지게 되면 다시 공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게 되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여 인원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연탄을 한 1,000만 원 정도 사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해요. 이 또한 유튜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코로나19가 또 점점 기승을 더 부릴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식 매매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을 쫓는 매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좀 길게 보는 매매, 그리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 위주로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항상 분할 매수 전략 계획 다 짜서 천천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